통계에 의하면 저체온증이나 탈진으로 구조된 등산객들의 배낭 속에는 의외로 먹을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먹는 방법이 잘못되어 적기에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여 탈진했음을 의미한다. 먹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입맛이 잃게 되고 몹시 지치면 먹지를 못하게 된다. 이것은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는 거부 의사의 표시이다. 등산에서는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나? 등산은 의외로 과격하고 지구력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특히 혼자 떨어졌을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신과 체력이 분리되어 무리하게 된다. 결국 탈진으로 구조되거나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등산 행동 시기에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 1. 영양 성분표를 잘 보자. 2. 섭취하는 음식으로 특별한 기능을 기대하지 말자. 3.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즉 충분히 쉬어두자. 단백질은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은 이미 체내에 충분히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체지방률 20%인 70kg의 건강한 남성의 경우, 고탄수화물 시기의 경우 700g, 저탄수화물 시기의 경우 340g, 혼합 시기의 경우 420g의 체내 탄수화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산 시 먹을 것에 대해 중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체내 탄수화물을 가급적 많이 보이도록 합니다. 1. 아침 식사 및 산행 전 적당한 음식물 섭취 필요. 2. 마라톤 선수처럼 카보로딩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산행은 기록 경기가 아니므로 행동식을 섭취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탄수화물 소비 감소, 지방 소비 증가. 1. 산행 중 적절한 행동식 보급. 2. 적당한 운동 강도 페이스 조절. 3. 적당한 운동 강도로 장시간 유지. 운동 강도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 평속 2km가 누구에게는 VO2max 50% 이하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VO2max 8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 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평소과 같은 수치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VO2max 50% 정도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한 조깅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한다면 장시간 지속할수록 탄수화물의 소비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의 소비 비율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산행 중 휴식을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쉬어야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행 중 회복을 위하여 충분히 쉬다가 보면 오히려 신진대사를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방 소비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적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영양갱, 에너지바 등의 경우 20g에 80kcal 정도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탄수화물의 양으로도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과 결합하여 300kcal 이상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혹은 겨우 80kcal 정도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중 섭취해야 하는 행동식의 양은 운동 전, 체내 탄수화물의 양과 이를 운용하는 페이스 조절 능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한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면 조금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보다 즐겁게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 산행일 때에는 자기의 컨디션에 맞추어 음식의 양이나 종류, 섭취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등반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요. 집단 등반의 경우 운행 속도, 휴식 시간, 점심상을 차리는 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먹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즉 같이 모여 같이 먹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따로 혼자 먹는 것은 왕따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경우 산행 시의 식사는 대부분 행동식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싶은 시간에 알아서 먹는다. 인간의 육체는 운동할 때는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지만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에도 장 운동이 활발하여져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를 빵빵하게 불리고 산행한다는 것은 산소를 배나 필요로 하게 되며 우리가 들여 마실 수 있는 산소의 양은 한계가 있다. 지쳐있을 때는 음식이 먹히지도 않지만 먹어도 산소를 나누어 써야 하므로 소화가 잘 안된다. 따라서 영양분이 흡수가 잘 안되어 식량의 에너지화가 더디다. 게다가 산소를 나누어 써야 하니 자연히 산행도 힘이 들게 된다. 즉 음식은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즉 지치기 전에 먹어야 하며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몸이 뇌에 보내는 음식물 섭취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경고이다. 갈증 또한 마찬가지로 갈증이 난다는 것은 벌써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이미 들어갔다는 의미이며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산행 당일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아침을 거르고 나온 사람은 산행에서 확실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물론 당일 산행에다가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보통의 산행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팀을 이루어 다소 긴 거리에 등반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등산은 자기 체력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산행거리와 난이도 등을 사전 숙지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맞는 행동식의 양과 기호식을 사전에 준비하여 즐거운 산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행에는 삼락이 있어야 합니다. 일락은 산행 가기 전 코스의 자료를 숙지하여 멋있는 산행을 꿈꾼다. 일락은 계획했던 산행을 멋있게 누린다. 삼락은 멋있던 산행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며 다시금 되새김한다. 모두 즐거운 산행하시길 바랍니다.